2023 춘천이 그란폰도 다녀온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가평휴게소에서 아침을 먹고 갑니다. 오늘은 그란폰도의 날이구나를 느끼면서 그란폰도의 시작이 사실상 가평휴게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도착 잘 했고요. 주차도 잘 했습니다. 나가기 위해서 타이어에 바람을 넣었는데 전동 펌프의 게이지가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숫자가. 즉각 알았죠. 어디서 바람이 새는구나. 온갖 조치를 다 했습니다. 제 수준에서는 이게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주최 측 메카닉한테 달려갔습니다. 점검을 좀 부탁드려 봤는데 정확한 원인을 찾지를 못했어요. 결국 저는 원인을 찾지를 못해서요, 튜브를 넣고 타기로 했어요. 이게 튜블리스 세팅인데 튜브를 넣고 출발을 했습니다. 다 갔구나.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다 가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된 거 이제 마음을 비웠고요. 빨리 가. 알았어. 네. 계측 돼요? 나오세요. 지나가면 돼요? 소리 안 난 것 같은데? 됐어요? 네. 이렇게 가는 거 인트로라도 찍고 가자라고 하려고 했으나 멀리 있던 제 아내가 계측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봤더니 계측기를 점검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렇게 다 선을 다시 뽑고 이렇게 점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계측되냐고 여쭤보고 급하게 계측기를 넘었습니다. 사실상 계측기 철거하기 직전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출발하는 거였어요. 정말 꼴찌로 출발을 했습니다. 대략 시간을 보니까 거의 1시간 정도 늦었더라고요. 사실 출발한 다음에는요, 마음을 싹 다 비웠죠. 휠을 수리할 때 원인을 찾지 못했을 때는요, 오늘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가야 되나 보다 라고 마음을 비웠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혼자 출발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날 굉장히 추웠어요. 한 0도, 영하 1도 그 사이 됐던 것 같은데요, 느끼는 체감 온도가 진짜 그만큼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추웠고, 아침에 출발할 때는 또 깜깜할 때 오전 7시 출발이었거든요. 출발을 했어요. 정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란폰도에 참가하신 참가자도 없고, 당연히 마샬도 없고, 교통 통제도 없고, 이게 계속해서 솔라일 수도 있겠다. 그럼 나는 오늘 그란폰도를 참가한 게 아니라 투어를 왔다고 생각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싹 비우고 출발을 했습니다. 정말 추웠어요. 아침에 가는 내내 너무 춥더라고요. 온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방한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춘천의 이른 아침은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란폰도를 신청하고 가는데 교통 통제가 안 되니까요, 차들이 다 저를 이제 넘어서 가셨죠. 정말 실감나게 나는 솔라로 투어를 왔구나, 춘천으로 하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쭉 가면서 보니까요, 풍경이 너무 멋진 거예요. 물안개도 이렇게 껴있고, 산에 안개도 구름도 이렇게 살짝 걸려있는 게 꼭 그림 같았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면서 그런 것들을 좀 찍어볼까 했었는데 차량 사이에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중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고프로를 빼서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차들 사이에서 달려갔죠. 그렇게 달리면 의암댐 바로 옆에 있는 신현교를 건너게 됩니다. 제 시간에 출발했으면 여기에 아마 차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이 신현교를 건널 때에는 차가 너무나 많아서 차 뒤 꽁무니를 쫓아서 그란폰도 코스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한두 분 계시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이 구간 꽤 길거든요. 이 구간 달리는데도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도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차들이 싱싱 제 옆을 지나가시는데 좀 무서웠습니다. 그게 한쪽 차선에서만 차가 오면 괜찮은데 제 뒤에서 넘어오시니까 또 중앙선을 넘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더 마음에 그랬던 거는 바로 옆에 그 북한강 자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이 봤을 때는 저 자전거 타는 사람 옆에 자전거 길 놔두고 왜 이 차도에서 공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나 의아해 하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갈등 많이 했어요. 자도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그란폰도인데 하면서 일단은 냅다 달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쭉 공도로 달리기 시작했죠. 달리는 내내
호반의 도시 춘천이라는 걸 제대로 알 수 있을 정도로 호수 위에 물안개가 참 예쁘게 올라오고 산에 걸쳐있는 구름들도 참 멋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쭉 가고 있는데 앞에 차들이 조금씩 정차가 되기도 하고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차량 뒤를 쫓아서 계속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도 조금 염려가 됐고, 그리고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기도 해서 일단 자도로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자전거를 번쩍 들고 넘어서 들어갔죠. 솔라로 자도를 한참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요, 드디어 한 분 뵀어요. 예. 근데 그분이 조금 속도가 저하고 안 맞으셔서 같이 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마음이 좀 급하긴 했어요. 마음을 내려놨다고는 했지만, 예, 빨리 가서 그란폰도에 참가한 그 기분, 그 분위기에 합류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부지런히 갔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침에 굉장히 춥기도 했고 차량들이 계속해서 저를 지나갔기 때문에 무서워서 제가 겁이 많거든요. 거기다 바리아는 뒤에서 계속해서 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정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왕복 2차선이니까 편도 1차선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앞에 차가 이제 밀리기 시작하면 제가 이렇게 추월을 할 수 있는 차선도 없고 또 차량을 추월할 용기도 없고, 그래서 앞에 차가 서행을 하고 길이 밀리기 시작하면 또 그 속도에 맞춰서 저도 뒤에서 서행하고 또 멈추기도 하고 버스 뒤도 따라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꽤 잦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빨리 간다고 마음이 급하다고 열심히 페달링을 한다 한들 속도를 유지할 수도 없었고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그렇게 또 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그란폰도에서의 차량 통제해 주시는 것이 참 큰 부분이구나, 차량 통제해 주시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참가하는 것이 맞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신매대교를 넘어오는데 이때부터 한두 분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저 같은 지각생인 것 같은데, 앞에 가신 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교차로마다 이제 저희들을 통제하시고 이렇게 신호를 받아서 교차로를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차로마다 정차를 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요, 진짜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울 수밖에 없게 되겠더라고요. 그란폰도 1차 컷오프가 오전 9시에 간척사거리 회전 교차로가 1차 컷오프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출발한 게 8시 그때쯤 출발했잖아요. 그리고 오면서 계속해서 차량 통제가 안 돼서 빨리 가지도 못했지만 또 이제 차량이 정체되는 바람에 차량 뒷 꽁문이 쫓아오느라고 빨리 오지도 못했고 아직 배우령은 근처에도 못 갔고, 시간을 생각하니까 제가 날라서 가지 않는 한 9시까지 간척 사거리 회전 교차로로 1차 컷오프를 넘는 건 불가능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 안전하게만 가자. 그란폰도 코스는 이제 문이 닫힐 터이니 그리고 신나고 재미있게 다른 분들 어여 만나서 그란폰도에 왔다는 그 즐거움 하나 얻어가자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이 도로를 쭉 달리는데 교차로에서 한두 분씩 이제 지각생들 함께 타다 보니까 작은 팩이 만들어졌어요. 그분들 도움으로 같이 타고 갈 수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소규모 팩, 저까지 해서 3인 팩으로 배우령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배우령은 도착하자마자 좌회전을 하면 이제 배우령인데요. 도착하자마자 배우령 초입에서부터 이제 콤 구간 계측을 시작합니다. 늦게 왔는데 뭘 망설이고 할 게 어딨어요. 그리고 제가 콤하고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바로 계측길을 넘어갔죠. 그리고 넘어서 올라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이쯤 오면 그래도 그란폰도 오신 분들 계실 줄 알았는데 그 뒤에 후미 불박을 봐도 뒤에도 아무도 안 계셨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배우령도 혼자 올라갔습니다. 제가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늦은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요원 또 올라가다가 회수 트럭이 또 떡하니 중간에 대기를 하고 계신 거죠. 와, 야, 이게 이렇게 늦게 올라가면 아무래도 배우령도 못 넘, 이 그란폰도 왔는데, 난 오늘 120km가 넘게 탈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거 뭐 배우령도 못 넘고 회수 트럭에 자전거 싣고 가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빨리 가자. 힘을 좀 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강제로 메디어폰도를 갈 수밖에 없게 됐으니까 마음은 좀 편했어요. 회고가 그란폰도의 한 절반도 안 되니까 큰 고개 2개만 넘으면 되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배우령을 열심히 올라가는데 심박도 같이 안정을 찾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시는 분들을 뵙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꼴등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사진을 찍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도 배우령 어필 올라가는 예쁜 사진 하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날은 추웠거든요. 장시간 앉아서 사진 찍어 주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이 찍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래서 힘을 내서 배우령 올라갔습니다. 배우령이 초반 2.5km 정도가 조금 각이 낮아요. 그래서 배우령 준비하는 코스이고 그 이후에 한 5.5km가 각이 조금 셉니다. 1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의 부담을 떨쳐냈더니 어렵지 않게 총 8km 배우령 어필은 안녕하세요. 쉽게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봤더니 이미 그란폰도는 내려가면 컷오프라고 못 내려가게 하시더라고요. 뭐 그 시간 당연했죠. 뭐 그래서 이제 메디오로 전환을 해서 가기로 했으니까 온 김에 제2보급소 구경이나 하자. 배는 안 고팠어요. 탄지 뭐 1시간도 안 됐기 때문에 배는 안 고팠는데 구경이 하고 싶어서. 근데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었어요. 여기서 한 30분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보급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배우령 하나 올라오고 보급을 이만큼 먹을 필요는 없었는데 왜 이렇게 푸짐했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 보급들은 그란폰도 코스 다 도시고 배우령 리버스 하시고 오시는 분들 지칠 대로 지쳤을 때 그때 드시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먹으면 이게 얼마나 꿀맛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꾸 동그란 도너츠 2개 먹었어요. 도너츠 2개만 먹었는데 그걸 또 손으로 집어먹고 그 도너츠에 기름 묻은 손으로 고프로 렌즈를 만졌나봐요. 더러워져 있더라고요. 몰랐죠. 집에 와서 볼 때까지. 그랬더니 영상이 아주 몽환적으로 찍혔습니다. 이후에 고프로로 찍은 그란폰도는 다 저 모양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이후 영상부터는 불박 영상을 써야겠다라고 불박 영상을 확인했더니 쟤도 도로에서의 단차에 콰당콰당 하는 충격에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내 저렇게 제 그림자만 찍어놨습니다. 고프로 영상 뿌에서 못쓰고 또 앞에 있는 불박 영상 제 그림자만 찍어서 못쓰고 남은 건 후미 불박 밖에 안 남아서 지금부터의 영상은 앞으로 가는 제 뒷모습을 찍은 후미 불박 영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우령을 넘고 고탄고개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고탄고개가 각이 좀 셉니다. 길지는 않은데 얘가 조금 악명이 높아요. 각이 세서 춘천 그란폰도의 조침령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메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배우령 하나 넘고 왔으니까 힘이 뭐 남아있죠. 그래서 거뜬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문제는 그란폰도 타신 분들이 100km 넘게 타시고 한 100km 무렵쯤에 이제 고탄곡에 오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회고 2000이 넘었을 때 고탄곡에 이거를 타게 되면 이 고탄곡에는 체감하는 그 난이도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온갖 생각을 하면서 힘이 남은 채로 이제 고탄곡에 진입을 했습니다. 고탄고개가 처음부터 10% 이상으로 시작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걸로 그냥 끝까지 가는 것 같았어요. 어디 쉴 구간 별로 없이 많이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올라갔죠. 드디어 이제 고탄고개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끌바 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또 각이 센데 길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휴식하는 분들도 생기고 또 중간에 또 쥐가 나셔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저도 뭐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타고 오를 수 있을 만큼은 돼서 네, 그렇게 고탄곡의 끝까지 잘 올라갔습니다. 고탄곡에 올라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대로였으면 그란폰도 코스를 돌고 있을 거고, 그러면 한 1500횟고 이상 타고 있었을 텐데, 야, 그러면 정말 힘들게 타고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월하게 고탄곡에 넘고, 이제 남은 건 한 30km 정도, 20 몇 킬로 되죠. 평지와 낙타 등을 타고 이제 출발지로 들어가면 되는 거였죠. 고탄곡에 넘고 송암 스포츠센터 출발지로 들어가는 길이 또 요게 재미있었어요. 제가 어필 힘들어하는 사람이잖아요. 느리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대신 평지에서 신나게 가는 거 뭐고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신나게 달렸더니 다른 분들하고 재미있게 타고 왔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요, 아침에는 0도 영하 1도 이렇게 시작하더니 이때 들어올 때쯤 10시 뭐 11시 요 사이에는요,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기온도 꽤 올라가서 10도 이상 됐고, 고탄곡에 이후에 들어올 때는 역풍이 좀 있긴 했는데 힘이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 뭐 그 정도 역풍은 감당할 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다른 분들하고 재미있게 로테도 돌고 그러면서 재미있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갔던 신현교 다시 되돌아서 돌아왔죠. 꽤 아침에 늦게 나갔는데 또 돌아온 거는 뭐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일찍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송암 스포츠센터로 넘어가는 약 오르막 넘어서 무사히 잘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에 약 어필 넘고 이제 다운힐로 송암 스포츠센터 피니시 라인에 들어오는데 참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뭔가 마음속으로는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란폰도 코스를 마음 먹고 왔는데 너무 일찍 끝난 것 같아서 그게 아쉬웠고, 그 또 하나는 이것마저도 라이딩을 할 수 없을 지경이었는데 아침에 그 기재 트러블로 인해서. 근데 이렇게라도 재미있게 신나게 춘천 그란폰도 탈 수 있게 되어서 또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렇게 해서 꼴찌로 출발해서 꼴등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꼴등은 아닌 채로 잘 들어왔습니다. 무사히 안전하게. 그래서 들어오니까 긴 줄이 있더라고요. 네, 뭐 제가 일찍 들어온 건 아니니까. 근데 그게 메달 받는 줄이었어요. 춘천 그란폰도는 제일 보급소에서도 긴 줄이었고 메달 받는 것도 긴 줄이었고, 줄이 좀 길었던 거 말고는 너무나 행복하고 안전하게 잘 탔습니다. 올 한 해 그란폰도 신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 또 사진 찍어주신 분들, 관계자분들, 그리고 함께 달려주신 모든 라이더분들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즐겁고 건강한 대회 잘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